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는 독축이라는 절차가 있죠. 지금부터 이 독축의 이의와 절차, 그리고 독축을 읽는 위치, 독축 후에는 축문을 불에 태우는 이유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먼저 독축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독축은 제례나 상례 등 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에서 축관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인 축문을 읽어 제례의 의미를 알리는 의례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축은 축관을 별도로 세워서 읽는데요. 그 이유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인이 감격과 슬픈 심정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의를 알려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제사 때 지내는 일반적인 제례에서는 초혼예에 주인이 술을 올리고 향탁 남쪽에서 신주를 향해 부복을 하죠. 이어서 축관이 축판에 있는 축문을 가지고 주인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축문을 읽는데요. 축문을 읽을 때는 너무 크거나 작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제례에 참여한 사람이 고루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는 게 좋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한문 축문을 읽을 때는 무미건조하게 책 읽듯이 읽지 말고 고저 장단의 음률을 맞추어서 읽는 게 듣기에도 좋고 예법에도 맞다고 합니다. 가래에서 예법을 알아보면 축문을 읽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례와 제례를 지낼 때인데요. 다만 사당례에서는 유사적고, 다시 말해서 벼슬을 받거나 좌천 또는 추정되었을 경우에 선조에게 이를 알리는 축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례에서는 관례를 치르기 3일 전에 사당에 관례의 거행을 고하면서 축문을 읽고요. 혼례에서는 납체 때와 친령 때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각각 혼례의 행사를 사당에 아뢰며 축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유사적꽃이나 관례, 혼례 등을 앞두거나 끝난 후에 부모님 등 조상 묘소를 찾는 것도 다 이러한 연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례 기간에 지내는 상중제례에는 우제와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의 절차에서 축문을 읽게 되죠. 우제 때에는 축관이 주인의 오른쪽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독축을 하고, 졸곡 이후의 상중제례나 기타 제례에서는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서 독축을 합니다. 우제 때의 축문을 읽는 방향은 다른 제사 때의 방향과 다른데요. 그 이유는 상례에서는 졸곡 이전의 의례는 흉례에 속하지만 졸곡 이후의 의례는 길례에 속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제는 흉례의 기준에 따라 음의 방향인 서쪽을 향하여 축문을 읽고, 길례에 해당하는 다른 제사는 양의 방향인 동쪽을 향하여 축문을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례에서는 보통 술을 석 잔 올리는데 초혼예에서는 첫 번째 잔을 올린 직후에 축문을 읽죠. 이를 삼헌독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본래 정식 제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자가래 사당장에서 속절 적헌 이시식 이런 예법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세속 명절에는 제철 음식을 올린다 이런 절차에서 유래한 것으로 술을 한 잔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단헌무축 또는 무축단작이라고도 합니다. 또 상중에는 다른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졸곡 때까지는 다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졸곡 이후에는 기제사를 단헌무축으로 간략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제례에 있어서 독축자의 위치를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독축자는 주인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다고 했죠. 그냥 주인의 왼쪽이라 하는 것도 조상님이 보시는과 재관들이 보는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인의 왼쪽이라 하면 정확하게 어느 방향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예절의 방위는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특례도 있답니다. 특정인,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는 누구의 왼쪽, 누구의 오른쪽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말해야 혼동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관지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제례에서는 신의를 모신 곳이 북쪽이고요. 신의를 기준으로 보면 자동, 우서 이렇게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반대로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 즉 제관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동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독축을 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을 향해 왼쪽에서 독축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집사, 자집사 할 때도 이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낸 후에 축문을 태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상에 대한 예의랍니다. 지방과 축문에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 곧 돌아가시는 분을 표시하는 문구가 적혀 있죠. 조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조상을 대하듯 상가며 다루어야 할 신령스러운 물건이라 생각했던 지방이나 축문이 더럽혀지거나 훼손이 되면 자손으로서는 조상께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에 태우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걸 소지라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뒷간 용지로 책을 쓰지 않았던 것도 물론 책이 귀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책에 성년들과 조상들의 이름 아니면 휘가 쓰여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답니다. 참고로 지방을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있던 예전에는 봉사의 대수, 그러니까 보통 4대 봉사죠. 이 봉사의 대수가 끝나면 해당 신주를 무덤 앞에 따로 묻었는데요. 이를 매안이라고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내는 기제사 등 제례에 있어서 축문을 읽는 것, 즉 독축의 방법과 독축을 하는 위치, 독축 후 축문을 불에 태우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 예절을 정확히 알고 따르면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